자, 이렇게 네. 우리나라의 주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살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 문제들도 있어요. 그리고 해결해야 될 난제들도 많고요.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또 고민과 노력들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요.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반대의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. 뭐냐면요, 재작년부터 한 3, 4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었어요. 뭐 있을까요? 제가 하나 되면 네. 벼락거지. 또 뭐 있을까요? 벼락거지. 뭐가 있을까? 영끌도 있겠죠. 아, 영끌, 영끌족. 네. 그 다음에 부동산 불패. 아, 부동산 불패. 네.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감 오시죠?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. 부동산은 맞아. 항상 뭐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. 이런 맞아. 믿음들이지 않습니까? 이런 믿음들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 껴서 집산분들 중에서 요즘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.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은 게 요즘의 사실이에요. 자,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이상 더 걸릴지도 몰라요.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혀 다른 키워드가 가장 뜨거운 감자,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될 건데요. 그 단어 맞추신 분은 서울에 놀러 오시면 집을 사주나요? 서울 집을 자주 살 가는데 수가 없어요. 준선에 집을 서울 살 가고 수는 있는데 없어. 지금. 합동 맞- 사거리 맞춰야겠다. 제가 맛있는 저녁을 모시겠습니다. 아, 빈집? 빈집 문제? 정답입니다. 그래, 맞아. 맞아,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요. 그게 맞아. 요즘 진짜 입주 안 된 그런 공간들이 또 많잖아요. 맞아요. 자, 빈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.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빈집이 전국에서 무려 8.4%까지 올라왔어요. 10% 가까이 되네요. 예, 이게 2019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당연히 10%가 넘었어요. 근데 아직도 계속 짓고 있던데요? 맞습니다. 그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. 이제 광역시도 빈집 비율이 10%에 육박한 상황이 됐어요. 보시면요. 자, 지금 전국의 시도별 빈집 비율인데요. 대표적으로 부산도 8%가 넘었고요. 그 다음에 세종시가 10%가 넘었고,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미 광역시에도 10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다음 전개될 흐름 중에 우리가 굉장히 걱정해야 될 게 뭘까요?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까. 아니, 네. 그리고 빈집이 또 막 늘어나다 보면 동네도 좀 약간 슬림화되지 않을까. 이런 걱정도 좀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잘하시네. 정확하시네요. 음. 관심이 많나 봐요. 네. 관심은 있는데 부동산은 없어요. 네, 관심만 있어요. 네. 네, 빈집이라는 게 한번 많아지기 시작하면요. 동네 망가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. 맞아요.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그 동네 집값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. 자,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의 70% 가까이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. 즉, 내 전 재산은 부동산이에요. 집 하나인 거, 있는 거죠. 근데 그 집이 만약에 이렇게 빈집촌으로 전락될 공간에 그 집이 있다면 내 전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? 점점 유실되는 거예요. 줄어드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.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빈집으로 방치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네. 이게 빈집을 관리하기가 아직까지 면밀한 제도가 수립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, 예. 선생님. 빈집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? 야, 이분 진짜 한번 서울 오십시오.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여기 대구에 있었네. 반가울 수 있으니까. 외국 사람이 아니래요. 어디 사람이? 저 진주요. 아, 진짜. 네. 진주. 네. 대구 사람은 이래요. 사실 빈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명확하게 내려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. 빈집이 뭘까요? 생각해 보세요.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사는 걸 빈집으로 해야 될까요? 1년에 하루도 안 사는 걸 해야 될까요? 애매하네요. 애매해요. 예를 든 겁니다. 실제 그쪽 지자체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게 아니래요. 제주도 입장에서는 네. 제주도에 세컨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부업분들 맞아, 중에서도 맞아. 많으실 네. 것 같고. 그러면 그런 분들은 1년에 딱 일주일 가족들하고 놀러 가려고 사는 건데 그걸 빈집이라고 막 관공서에서 함부로 막 들어가서 관리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주일만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빈집이라고 막 함부로 매각하거나 막 재건축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
그러다 보니 지역적 특수성도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안을 우리나라도 외국도 많이 뚜렷하게 나오진 못하고요. 나름대로의 빈집을 정의해서 그때그때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러한 빈집 문제, 이게 정말 시급해졌어요. 제가 또 퀴즈 하나 또 냅니다. 두 분 이제 맞추셔야 돼요. 시, 군 단위에서 우리나라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시나 군 어디일까요?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시나 군? 네. 석탄촌인가요? 이분은 오, 진짜 네. 무슨 똑똑하네. 학위 쓰셔야겠네요. 아예 그런가요? 네. 쓸까요? 장난이 아닌데요. 강원도 태백시인데요. 빈집 비율이 40%가 넘어요. 두 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는 거예요. 와.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. 자, 그런데 빈집은 전염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. 자꾸 옆집이 점점 더 비어지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서, 어느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 빈집을 이 순간 지금 당장 막지 못하면 영원히 못 막는 현상이 생겨요. 무섭다. 이게 바로 지금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민해야 될 키워드다. 바로 그 이유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돼서 네. 우리가 못 막았다. 네. 그럼 어떻게 될까? 이거를 알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. 또 맞추실 것 같아요. 어딜까요? 저기 자기가 한번 맞춰봐. 나라. 바로 일본? 맞습니다. 여기서 바로. 여기서 맞죠.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던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멸이 엄청나게 전개가 됐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기사 몇 개 가져왔는데요. 저출산 때문에 일본의 탈주범이 탈옥을 했는데 빈집이 많은 곳에 숨어들어서 일주일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. 어머나. 무슨 얼마나 소리냐? 많으면. 맞아요. 그 동네에 있는 몇 천 채가 다 빈 거예요. 어머머. 그 다음에 이게 더 충격적이실 거예요. 일본의 유명 관광지의 별장이 단돈 우리 돈 10원의 매물로 나옵니다. 법정 화폐로 가장 낮은 화폐에 해당되는 건데요. 이렇게 1엔으로 유명 관광지 별장이 나와요. 이 별장 그러면 아유 옛날에 다 망가진 거 아닐까요? 아닙니다. 요즘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수준의 별장이 단돈 1엔에 매물로 나오는데 이것도 스토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. 일본 경제가 아주 잘 나갔던 1980년대 중후반 시절에 그때도 우리나라처럼 각 집들 중에서 좀 잘 사는 집들, 좀 경제력 있는 집들이 세컨 하우스를 두는 게 유행이었어요. 뭐 주말 펜션이나 주말 농장 하는. 예, 맞습니다.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들이 이제 그 펜션을 자식들에게 물려줬겠죠. 그런데 자식들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 아버지 때 물려줬던 펜션은 이미 좀 노후화된 것도 있고 나도 이제 경제활동 안 하니까 부담되겠죠. 그래서 어떻게 했다? 이걸 매물로 내놨는데 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졌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펜션을 매물로 나누니 안 팔리는 거죠. 저 정도로 일본은 빈집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네요. 맞습니다.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빈집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가 있어요.